솔직히 말하면 저도 치매 간병이 이토록 잔혹한 일인지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 밤의 무게 말이죠. 이 죄책감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영혼이 천천히 마모되는 지독한 민낯이거든요. 효도라는 도덕적 굴레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이 소리 없이 파괴되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우리가 외면해왔던 그 깊고 어두운 밤의 거실 조명 아래로 잠시 초대할게요. 커지지 않는 실내 전등이 왜 1년 내내 밤을 밝히고 있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누군가는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찻잔만 만지고 있습니다. 치매는 24시간 밀착 케어가 필요해서 혼자 감당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 방에는 지독한 고립감이 가득하죠. 문 밖의 세상과 연결된 선이 하나씩 끊어지는 소리를 주인공은 매일 밤 듣습니다. 방금 물은 걸 다시 묻는 부모님 앞에서 인내심은 닳아버린 톱니바퀴처럼 변합니다. 얘야, 아까 그 사람은 누구였지? 내가 아는 사람 같던데. 50번째 같은 답을 하던 자녀의 목소리는 어느덧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로워지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짧은 외침 뒤에 찾아오는 건 부모에 대한 분노보다 더 무거운 자기 혐오뿐입니다. 치매 가족 돌봄자의 70%가 우울 증상을 겪는데 이는 일반인의 3배나 높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매일 아침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명이에요. 번아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영혼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질병입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삶의 중심이 타인에게 옮겨진 결과죠.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한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임계점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직접 모시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답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직업과 꿈이 재물처럼 바쳐지고 있어요. 사회의 찬사와는 반대로 집안의 공기는 날마다 조금씩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효도라는 단어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 도덕적 압박이 한 개인을 어디까지 몰아붙이는지 이제 정면으로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가득한 친구들의 여행 소식은 어느덧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나갈 수 없는 집은 휴식처가 아니라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거대한 감옥이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기력조차 사라진 자리에 지독한 사회적 고립만이 남게 되거든요.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내 짐을 누가 이해해 줄까 싶어 입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혼자가 된 방에서 번아웃은 더 깊고 어두운 독처럼 온몸으로 퍼집니다.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머릿속에 안개가 짙어지는 것처럼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오늘이 며칠인지, 방금 무슨 약을 들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순간이 잦아지죠. 인지 능력이 마모된다는 건 나 자신을 지키는 방어막이 뚫렸다는 신호입니다. 환자를 돌봐야 할 보호자가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온 가족이 함께 무너지는 파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라는 주변의 권유는 때로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곤 합니다. 부모님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거든요. 이 지독한 죄책감은
외부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벽입니다. 나만 참으면 된다는 위험한 생각이 결국 모두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셈이죠. 이제 이 비극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감옥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소리 없이 울고 있어요. 어느 순간 찾아오는 극단적인 생각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계이기 때문이죠. 영혼이 완전히 타버린 자리에는 이제 구조 요청을 보낼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번아웃의 민낯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절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실제 간병 가족들의 에피소드를 더 깊이 들여다보죠. 번아웃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감각의 마비에 가깝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손가락 끝에 떨림조차 무뎌지는 무감각의 영역으로 들어서거든요. 원인 모를 두통과 소화불량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건강이 무너지는 속도보다 부모의 병세가 깊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간병인도 환자 옆 침대에 눕게 되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통계는 다시 한번 서늘한 진실을 말합니다. 일반인보다 3배나 높은 우울증 수치죠. 이는 단순히 슬픈 기분을 넘어 뇌의 생화학적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돌봄 가족의 70%가 매일 밤 천장을 보며 내일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긴 터널을 혼자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고통이니까요. 이 그림자는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는 한 절대로 스스로 거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했던 식탁은 어느덧 생존을 위한 기계적인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밥알은 모래처럼 깔깔하고 서로의 시선은 허공만 맴돌 뿐이죠. 밥이 왜 이리 짜냐? 놈은 애가 손맛이 통 없구나. 치매가 앗아간 건 기억뿐 아니라 가장 따뜻해야 할 가족 사이의 공감이었거든요. 남은 건 서로에 대한 원망과 지독하게 차가운 침묵이 가득한 공기뿐입니다. 차라리 같이 사라지면 편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건 당신이 나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마모되었다는 신호거든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가장 미워하게 되는 이 역설은 인간이 감당하기 벅찹니다. 비극적인 뉴스의 주인공들이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닐 거예요. 그들도 단지 혼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무거운 짐을 버텼을 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치매 어르신을 혼자 24시간 돌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다른 한 사람이 온전히 떠받치기엔 그 무게가 너무 무겁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짧은 졸음 사이에도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기계조차 쉬지 않고 돌리면 과부하가 걸리는데 인간의 정신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제는 내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가끔 부모님께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건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건 극한의 상황에 처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내뱉는 숨가쁜 신음일 뿐이죠. 누구도 당신을 비난할 자격이 없으며 당신은 충분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자신을 갉아먹는 채찍질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 솔직한 고통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큰 결심 끝에
외부의 도움을 받고서야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지친 몸으로 서로를 핥히는 대신 전문가의 손을 빌려 평온한 만남을 선택했죠. 면회실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가 집안에서의 긴 전쟁보다 훨씬 소중해졌거든요. 진정한 효도는 곁을 지키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약속을 해왔는지 살펴봐야 해요. 개인의 희생으로만 버티던 비극을 멈추기 위해 국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2008년 7월 1일, 대한민국 복지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밝았죠. 이전까지의 간병살인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효도는 더 이상 가족만의 짐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눌 공적 과제가 됐죠. 그 역사적인 시작과 제도가 만들어낸 안전망의 진화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990년대 사회면은 치매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으로 매번 얼룩졌습니다. 당시 사회는 이를 그저 불효자의 일탈이나 개인의 불행으로만 치부하곤 했죠. 하지만 그 이면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24시간의 족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긴 밤을 버티다 끝내 손을 놓아버린 사람들의 슬픔이죠. 이 비극의 연쇄를 끊기 위해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이는 국가가 치매와 노인 돌봄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죠. 가족의 눈물로만 유지되던 돌봄의 영역에 국가라는 거대한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이날 이후 간병은 더 이상 사적인 비극이 아닌 공적인 보호의 대상이 됐어요. 당시로선 파격적이었던 이 도전이 우리 가족의 풍경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슬로건은 꽤나 강렬했습니다. 바로 효의 사회화였거든요. 효도는 자식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선언이죠. 1000년 넘게 이어온 가족 간병의 전통을 뒤집는 현대적 가치관의 확립이었습니다. 개인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공동체가 약속한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명분을 얻었죠. 이제 요양시설은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공간으로 변했죠. 청결한 환경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환자의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24시간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1인 간병의 불가능을 가능케 했거든요. 가족은 간병의 노동에서 해방되어 다시금 사랑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제도가 만들어낸 이 안전한 울타리가 수많은 가정의 붕괴를 조용히 막아냈습니다. 국가 돌봄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일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세금을 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온 당신의 정당한 권리거든요.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부모님께 최선의 환경을 선물하는 합리적인 선택이죠. 당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도 존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는 당신의 희생을 대신할 준비를 마치고 곁에 서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시작한 후 김 씨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울던 거실에는 이제 은은한 조명과 조용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죠. 회복된 체력은 다시 부모님을 뵈러 갈 때
따뜻한 미소를 지을 여유를 줍니다. 번아웃의 종착역은 포기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시작이었죠. 이 이성적인 거리가 오히려 가족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법이니까요. 제도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는 매년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효과를 증명합니다.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이 환자의 병세 악화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랐죠. 체계적인 돌봄이 제공될 때 환자와 보호자 모두의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합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라 회복된 인간 존엄의 가치예요.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는 가족들은 비로소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길 위에서 같은 상처를 가진 동료들을 만나는 건 큰 힘이죠. 서로의 고통을 증명해주는 것만으로도 영혼의 허기는 조금씩 채워지곤 합니다. 사회적 안정망은 제도라는 뼈대 위에 이런 따뜻한 연대의 근육이 붙어야 완성되죠.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연결된 대륙으로 함께 서 있는 겁니다. 비극을 개인의 몫으로 두지 않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역사와 제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고요. 국가라는 든든한 보호자가 당신의 뒤에서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효도는 고통의 인내극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통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무거운 죄책감을 어떻게 완전히 씻어낼지 이야기해보죠. 당신의 삶과 부모님의 마지막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결론입니다. 시설에 부모님을 모시는 걸 현대판 고려장이라 믿으며 자책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선택은 효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결단이죠. 지친 몸으로 서로를 핥히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서로에게 더 낫죠.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둔다는 그 역설이 때로는 가장 이성적인 효도입니다. 웃으며 면회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 지옥 같던 24시간보다 훨씬 소중하니까요. 치매는 24시간 케어가 필수라 개인이 혼자 감당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2008년 제도가 출범한 이유도 효의 사회화로 국가가 이 짐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여러분의 삶이 먼저 바로 서야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죠. 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진 효도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국가라는 넓은 품 안에서 당신의 짐을 함께 나누고 다시 숨을 쉬어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드린다는 그 역설적인 진심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고 잃어버렸던 일상의 조각들을 되찾으세요. 당신의 미소가 돌아올 때 부모님도 비로소 안도하며 당신을 바라보실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당신이 써내려갈 새로운 내일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의 이 용기 있는 마침표가 당신과 부모님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